안녕하세요. 매뉴얼TV입니다. 드디어 에임과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제안받은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ETF 구매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이라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되네요. 혹시 에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에임 시리즈 1번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에임의 투자 자문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입니다. 에임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주는 투자 자문사입니다. 세상에는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금, 달러 같은 것들이 바로 투자 가능한 자산이죠. 주식과 채권은 또 나라별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산에 대해 대체 얼만큼 투자해야 하는지, 각 자산의 비중은 얼마나 늘리고 줄여야 되는지 알려주는 회사가 바로 투자 자문사 에임입니다.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겠죠? 자문받는 총 금액의 1%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얻는 초과 수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에임이 자산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투자 비중을 두려고 하진 않아요. 전 사실 천영롱님이 대표로 계신 블리오의 블릴레오 앱을 먼저 사용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이폰 앱은 출시되지 않아서 에임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블릴레오는 애플의 앱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애플의 앱 심사가 깐깐하기로 유명하긴 합니다. 블릴레오도 출시되면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임과 똑같이 300만원 정도 자문을 받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컨텐츠죠. 오늘은 에임 앱에서 투자 자문을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히 과정을 요약해드릴게요. 본인의 재무 상태와 투자 목적을 조사한다. 에임과 제휴를 맺은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새로 개설한다. 에임과 자문 계약을 맺는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총 자문 금액의 1%를 정해진 계좌에 송금한다. 저녁에 전달되는 추천 포트폴리오 내용을 점검하고 주문을 승인한다. 그날 밤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자문 내용대로 자동 결제된다. 다음날 아침에 계좌 잔고를 확인한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에임의 투자 자문은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 어떤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떤 자산의 비중은 늘릴 것인지를 모두 앱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임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에임을 최초로 실행하면 이지혜 대표의 간단한 응원 메시지가 보입니다. 건강한 투자와 여유 있는 삶, 저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무료 포트폴리오 받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약관 동의와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간편 로그인을 위한 6자리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저는 아이폰 X을 사용 중이니 페이스 아이디까지 등록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설문이 진행됩니다. 투자가 처음인지, 어떤 금융상품을 경험해 봤는지, 현재 고용 상태가 어떤지,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금융자산의 총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위험 감내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위험 감내도는 지난 에임 1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MDD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자산 하락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택해주세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차 마련,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은퇴자금, 여행자금, 이렇게 기본 옵션이 제공됩니다. 에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포스트에 따르면 재무 목표에 따라 바라보는 투자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원하는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은퇴 자금을 위한 투자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IRP나 퇴직연금, 그리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30년 이상 굴릴 생각으로 투자 중이죠. 그래서 에임의 투자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선택했습니다. 중간에 현금화해서 집을 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제 에임 앱의 실제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직 에임과 자문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탭에 보이는 포트폴리오는 모두 예시입니다. 상세 종목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실제 자문의 예시를 보여줘요. 이 한 칸 한 칸이 미국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ETF입니다. 이 화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받은 자문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싶지만 자문 계약서에 따르면 제가 받은 자문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자문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걸 보고 자문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 투자금을 알아서 투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더 큰 아기를 품고 그 자문 내용을 0.5% 수수료만 받고 2차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문 알고리즘 개발은 에임이 했는데 돈은 제가 벌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첫 번째 ETF를 보실게요. ETF란 건 일단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는 일종의 개 모임이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큰 돈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그 펀드의 목적에 맞게 여러 자산에 투자합니다. ETF는 이 펀드라는 큰 돈주머니를 잘게 나눠서 저희 같은 개인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50 ETF의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대표 종목 51개에 투자하는 펀드를 잘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 작게 적혀있는 iShares는 이 ETF의 대표 상품명이고요. 이걸 만든 회사는 블랙락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적힌 영문 대문자 AIA는 이 ETF를 찾는 데 사용되는 검색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 용어로 티커라고 하는데요. 블랙락에서 만든 iShares ETF 중에 아시아 50 ETF의 티커는 AIA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자문 예시는 AIA 38개, ETA 24개, VNM 32개 등등을 사라고 제안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이 화면 읽는데 문제 없으시죠? 이제 창을 닫고 My AIM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단에 계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이 시작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AIM의 서비스는 투자 자문입니다. 제가 AIM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걸 굴려주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AIM이 투자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잔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증권 계좌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문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AIM이 제 돈을 들고 도망갈 걱정은 없는 거죠. 요즘 라임 사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자산 운용사들에 대해서 괜히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면에서 이 서비스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화면은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계좌를 만들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휴대폰 인증을 하고 해외 주식 계좌 개설에 동의합니다. 앞에서 예시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AIM은 미국 ETF를 사용해서 자산을 배분합니다. 당연히 해외 거래용 계좌가 필요하겠죠. 다시 약관 동의를 해주고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됩니다. 제출한 신분증 사진은 증권사로 전송되기 때문에 배경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신분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 계좌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그 계좌로 1원이 이체됩니다. 여기 앞에 붙은 4자리 숫자를 여기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본인 정보를 넣어주시고 직장인의 경우 직장 주소랑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면 계좌 개설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좌만 개설했지 아직 해외 증권 거래 신청은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로보 어드바이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자문사 앱에서 승인한 주문이 한국투자증권으로 전달되고 이 주문은 자동 처리된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살짝 겁이 나는 게 있죠. 만약에 자문사 앱에서 프로그래밍 에러로 주문을 잘못 전달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승인한 내용과는 다르게 전체 매도 주문이 나간다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오류 없는 서비스가 어딨나요? 이번에 마이너스 가격을 인식하지 못해서 원유 선물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이미 투자 성향을 점검해 놨기 때문에 안정중립형이라고 뜹니다. 만약에 이번이 한국투자증권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성향 검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기존 정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 주었습니다. 해외 ETF는 초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제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거래에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나 모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증권사가 마련해둔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약관까지 동의하면 드디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자문계약을 바로 진행해 볼게요. 최소 관리 금액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 최저 금액이란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에겐 이런 초기 금액, 즉 목돈이 없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도 여러 자산에 배분해서 투자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만 투자하겠다 라고 한다면 한 주당 5만원쯤 되니까 매달 10만원이면 두 주씩만 사도 충분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주식 30%, 채권 50%, 금 10%, 현금 1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제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10만원이 초기 금액이라면 난감하겠죠. 주식 3만원치, 채권 5만원치, 금 만원치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목돈이 없는 분들은 생활비의 3배까지는 일단 비상금으로 만들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투자할 때 여유가 생겨요. 이제 이 화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관리 기간은 1년이고요. 자문 보수는 없습니다. 투자 이득을 보았을 때 성공 보수는 받아가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손해를 봐도 그걸 보상해주진 않으니 주의하시고요.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볼까요?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 금액, 즉 300만원의 1%인 3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만약에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추가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더 낼까요? 정답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제가 만약에 6개월 뒤에 추가 금액을 100만원 더 넣는다고 하면 남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00만원의 1%인 만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합리적이죠? 마지막으로 에이머 할인 부분입니다. 참고로 에임과 계약을 맺은 고객을 에이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에이머 중 한 명인 셈이죠. 여기 보면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맺어서 수수료를 할인받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나온 근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내용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TF 거래 수수료를 2.06%에서 0.16%로 낮춰주었고 환전 수수료도 일반 뱅키스 계좌가 80%를 할인받는 데 비해서 에임에서는 90%까지 할인해줍니다. 정말로 수수료 면에서는 에임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지는 모르는 거죠. 자문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3만원은 충분히 납득한 수준이다 라는 판단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지 수수료 할인이 15만원이나 되니까 서비스 이용료 3만원은 빼고도 12만원이 이득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돈을 가져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일단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서 자문 계약서에 동의해주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의 송금이 필요해요. 우선 서비스 이용료 1% 3만원을 이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리받을 금액을 아까 만든 내 계좌에 송금하면 됩니다. 의심이 가는 분들이라면 한국투자증권 앱을 설치하시고 본인 계좌 목록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계좌가 내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3만원 자문료를 보냈고 자문받을 돈도 제 계좌에 보냈습니다. 그럼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뜹니다. 투자 공부를 해라. 에임팀과 서로 예의를 지켜서 소통하자 라는 내용이죠. 실시간 상담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가이드라인 내용에 동의하면 자문 계약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자문 내용을 받아서 승인하기만 하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요. 다만 자문 내용이 도착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평일에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날 혹은 다음날 저녁 7시 이후에 자문이 앱으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7시에 전달되면 9시까지는 자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날 밤에 미국 ETF를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제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날 7시 23분에 주문이 전달됐습니다. 상세 자문 내용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총 2,432달러의 주문이 들어갈 예정이네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문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 내용을 공개하거나
주변에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니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문 승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문 승인 완료가 뜨고 자산 배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산 배분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의 주식과 채권, 아시아 같은 신흥 시장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달러와 금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주문 내용 전송이 끝났으니 자고 일어나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 환전이 됐다고 문자가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 목록에 있던 ETF들의 체결 결과도 문자로 주르륵 날라옵니다. 자문계약을 맺은 게 지난 4월 21일 화요일이고 영상을 제작 중인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 자산 추이는 이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와 벌써 수익이 났어요 가 아니라 그냥 화면 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저의 투자 기간은 10년 정도로 생각 중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 안 되니까요. 여기 총 금액을 누르면 상세 현황이 나옵니다. 나중에 배당까지 받게 되면 여기 배당 수익에 표시가 되겠죠. 지금까지 에임과 계약을 맺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지는 않았을까 걱정이네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에임의 투자 수익률을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블릴레오의 아이폰 앱도 출시되면 자문계약 맺는 방법을 오늘과 같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